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미식입니다. 지난 2022년을 시작으로 해서 S&P 500은 굉장히 많은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베어마켓의 어느 지점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변동성 끝에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약 19% 정도 떨어진 상태인데요. 이러한 변동성 가운데 S&P 500과는 정반대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계속 우상향하면서 50% 이상의 시세 차익을 주었음과 동시에 배당금을 계속 회복시켜 나가면서 지금 8.46%의 연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요. 그 기업은 바로 에너지 트랜스퍼입니다. 물론 에너지 트랜스퍼라는 기업은 저와 멤버십 분들께서 텔레그램이랑 공간 속에서 꾸준히 소통을 하고 제 리서치 내역과 매매 내역 등을 꾸준히 공개해드리면서 훌륭한 수익률과 배당률을 기록해준 기업입니다. 참고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유튜브에 분석을 올리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에너지 트랜스퍼 기업에 대한 분석은 못해도 5번 이상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에너지 트랜스퍼에 대한 분석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올리고자 하는 이유는 여전히 이 기업에 대한 업사이드 포텐셜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돼서입니다. 물론 이렇게 오늘 한 번 올리고 제가 계속해서 여러가지 기업들 상으로 영상을 하루에 하나 올릴 수 있는 만큼 에너지 트랜스퍼나 그 외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리서치 그리고 맵 내역 등에 대해서 공유를 받으시면서 함께 안전하게 장투해 나가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하신 뒤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멤버십 전용 글을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에너지 트랜스퍼는 배당금에 있어서 15%가치를 추가 인상함으로써 주당 배당금이 0.25달러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배당 인상은 기업의 CEO가 약속했던 부분으로 기업의 경영 상태가 개선됨에 따라서 잘 지켜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주가는 저와 저희 멤버십 분들께서 투자를 시작했던 시기 대비해서 이렇게 43% 이상 상승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진 측에서는 실적이 개선됨에 따라서 과거 배당금인 주당 0.31달러까지 회복시켜주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배당금은 1주당 0.27달러니까 아직 여전히 15% 정도의 추가 배당 인상분이 남아있는 셈입니다. 참고로 3분기 실적 발표 이전에 배당 인상 소식을 전달해 주었으니 한 번 남아있는 추가 배당 인상분은 4분기 실적이 발표되기 전 또는 발표된 후에 소식을 전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에너지 트랜스퍼의 경영진이 배당을 회복시키는 데 대한 필요한 조건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부채 비율이라고 할 수 있는 Debt to EBITDA의 비율을 4.0에서 4.5로 줄이는 것으로 부채 비율이 4.0에서 4.5가 된다면 과거 배당 수준인 분기 기준 주당 0.305달러로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했고 이미 에너지 트랜스퍼의 Debt to EBITDA ratio의 비율은 4.04로 과거 5.29대 대비해서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12만 마일이라는 가장 긴 장거리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트랜스퍼는 빠른 속도로 EBITDA를 늘려나가고 있고 지금 생산되고 있는 원유와 이 천연가스의 양은 계속해서 천천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 아나달코부터 페르미안과 같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유와 천연가스의 양이 10월 대비해서 11월 달에 이렇게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생산량이 이렇게 늘어날 예정이라고 해서 수요를 뛰어넘을 만한 정도의 공급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오펙 측에서 유증의 개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은 채로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며 러시아가 인도나 중국에 계속해서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 측면에서는 크게 타격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다양한 제재로 인해서 원유 추출에 있어서 서방의 인프라에 어느 정도 의존을 해왔던 러시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원유의 수출량은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러시아에서의 원유 공급량도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인 것이죠. 원유의 공급량 자체가 줄어듦에 따라서 2022년 원유의 재고량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 2015년부터 2011년까지는 그래도 최소 1800mlbarrels를 유지해 주었지만 지금은 1650mlbarrels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과거에 비해 얼마나 원유 재고량 자체가 줄어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원유의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불균형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유가의 가격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계속 고유가를 유지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 침체는 어떡하냐는 말도 있는데
첫 번째는 경기 침체가 언제 올지는 그 누구도 답을 못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경기 침체라는 것이 사실 수요의 악화에 있는데 지금 현재 고유가가 이렇게 온 이유는 높은 수요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공급 부족에서의 원인이 제일 큽니다. 공급은 원유 기업들이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높여질 수 있는데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만 해도 최소 3년에서 5년은 걸립니다. 경기 침체가 와서 수요가 줄어든다고 해도 2008년에서 2009년에 수요가 단지 1.3% 정도밖에 줄어들었을 뿐 2010년에는 엄청난 반등을 해주었기 때문에 경기 침체는 걱정할 사안이 아니며, 공급 문제가 지속되는 이상 경기 침체는 오히려 더 주식의 수량을 더 늘림으로써 더 큰 수익을 벌어다 줄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뿐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에너지 트랜스퍼는 높은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 환경에 맞춰서 높은 가격을 받고 에너지 자원들을 미국 전역으로 수송시킬 것입니다. 원유가 공급되는 파이프라인의 맵은 이러한 모습으로 11,300마일에 걸쳐 포진되어 있으며 페르미안에 나오는 크루드 오일만 해도 하루에 1밀리언 배럴이 수송되고요. 내추럴 가스 리퀴드의 파이프라인은 이렇게 포진되어 있고 미드스트림 쪽은 이렇게 나와 있으며 인터스테이트 내추럴 가스 파이프라인은 이러한 모습이고 마지막으로 인트라스테이트 내추럴 가스 파이프라인은 이러한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에너지 자원을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수송하고 있기에 굉장히 밸런스가 잘 잡힌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너지 트랜스퍼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배당금을 인상시켜 주었습니다. 에너지 트랜스퍼의 주주로서 제가 봤을 때 이러한 모습은 기업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제가 이 기업의 주식을 대량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냥 이 주식을 주워 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식에는 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이 있으며 저희 구독자님이나 멤버십 분들께서는 고점의 이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테슬라의 경우는 주가가 $300 이상 올라갔을 때는 프라이스 오 CF의 멀티플이 93배까지 갔었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고평가를 받고 있을 때 주식을 샀으면은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며 그냥 무작정 주식을 사라는 것은 미래 전망의 성장률이 모두 주가에 선반영이 되었다는 것을 수치적으로 알지 못한 채 밸류에이션은 모른 채 투자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 지금 과연 에너지 트랜스퍼의 밸류에이션은 어떨까요? 지금 ET의 프라이스 프리 캐시 플로우는 약 6.10의 멀티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당금을 감안한다면 ET는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인데요. 배당금을 감안하지 않고 벌어들이는 프리 캐시 플로우만 생각해도 ET는 저평가이며 제가 봤을 때 보수적으로 최소 16.71% 정도의 성장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보수적인 잣대로 봤을 때 저는 ET가 $14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전기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그 이상도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14는 제가 보수적인 잣대를 쟀을 때의 이야기고 그 이후의 상황이 더 좋은 쪽으로 바뀌거나 나쁜 쪽으로 바뀌거나 등의 여부에 따라서 조금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16%와는 시세 차익이 적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만 배당까지 포함한다면 충분히 20% 이상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는 있고요. 16%는 제 기준에 있어서 최소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응에 따라서 충분히 그 이상도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기업에 대한 업데이트는 제가 매번 영상으로 드릴 수는 없는 만큼 텔레그램으로 업데이트들을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